자, 안녕하십니까. KT자전거에서 드리는 오늘은 대북 관련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그 시장이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북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황 관련된 부분은 화요일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대북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대북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페이오 장관 북한 방문, 이게 제일 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왜 북한을 방문할 것이냐를 놓고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앞선 회의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나라와 다시 중국과 또 미국을 이렇게 차례로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북한에 상당히 좀 구미가 당기는 무엇을 제안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재에 대한 완화 언급, 뭐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대북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고요. 하지만 뭐 9월 말에서 10월 초경에 이 미국에서의 언론적인 이야기를 보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빠른 진전에 대한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우리 청와대 측에 대한 예상도 좀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7일날 북한 방문을 한다는 거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일단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엔 이 기대감,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이제 언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지를 몰랐으나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앞당겨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도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하면 지금 10월 초이기 때문에 일단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다시 방북을 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 공백 동안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대북 관련주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떠한 이제 결론적인 부분, 그리고 또 유엔 쪽에서의 지금 유엔에서 먼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제재보다 유엔에서 먼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다. 완화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은 좀 더 봐야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대북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은 역시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 굳이 이 대북 관련주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지금 자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매수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 편중되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의 가장 이슈는 역시 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관련된 이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면 결국 남북 경협주들은 약세를 보일 것이고 시장이 대래 약세 흐름을 보이면 남북 경협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게 좀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한 1.5% 이상 하락을 하면 거래소 코스닥 모두 1.5% 이상 하락을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들도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시장 대비했을 때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더 뭐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에 대한 하락, 시장에 대한 하락은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죠. 우리나라만의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뭐 1번과 2번을 어떻게 보면 총망라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만의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실적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실적과 무관.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잠재되어 있었던 우리나라만의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놀러 오려고 하는 그 해외에 계신 여러 외국인들도 그렇고 결국엔 이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압박을 받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대북 관련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그렇게 썩 재미는 없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한 20원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면 할수록 외국인들은 돈을 팔아서 달러를 만들어서 가져간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뭐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계속 아래 위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우상향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제스처를 상당히 빨리 미국에서 보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불안감에 휩싸이면 또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거나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빠른 대처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지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번에 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